여러분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채팅창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상담 코너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시즌 1이니까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많이 또 제가 시즌 2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는데 저도 좀 당분간 좀 쉬고 또 우리 호랭이 TV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깐 좀 휴식 기간을 갖는 차원에서 잠깐 쉬는 거니까 그렇게 힘드셨군요. 아니 힘들지는 않았는데 네. 또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준비를 하는 게 또 나름 은근 스트레스긴 해요, 사실. 은근 스트레스여서.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싱글여시고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억의 자산이 있는데 순자산이 6억이고 대출이 7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포 풍무 34평 아파트 4억 4천에 매수를 했는데 전세가 4억 2천이에요. 근데 현재는 6, 7억대인데 이게 김포 아파트가 한 10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6, 7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전세 4억 2천인데 매수를 4억 4천에 했으니까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태예요.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고 한 2, 3억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2, 3억 정도 번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왜냐면 수익률이 처음에는 물론 4억 2천이 아니었고 좀 올려받았겠지만 근데 2천만 원에서 한 2, 3억이면 한 10배, 15배 정도를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 대비 10배에서 15배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부동산밖에 없다. 주식으로는 그렇게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셨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의도 오피 투룸이 있는데 2억 5천에 매수를 했는데 전세가 2억 9천2백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금은 다 회수가 된 거예요. 전세금을 빼서. 근데 다만 3억 5천에 내놨는데 매도가 안 된다. 요새 오피스텔이 안 팔려요. 물론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아파트도 안 팔리니까 오피스텔도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요거는 투룸인데 그래도 분양가가 굉장히 나름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임대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이 지금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취득세도 같이 중과가 돼 버리니까 이 오피스텔 때문에 내가 다른 곳 주택을 살 때 취득세 8%, 12%가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오피스텔을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다시 오피스텔이 조금 거래가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당연히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오피스텔도 조금 매수세가 지금보다는 낮겠구나. 물론 이제 금리 영향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에서 삼중연금을 드셨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 게 연금이 사실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돼요. 연금이.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 연금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 생각은 이 자금을 가지고 월세 받는 부동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 왜냐면 월세는 처음에 50만 원 받지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요. 근데 연금은 딱 뭐 종신 지급형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뭐 88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그 돈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그냥 고정이에요. 물론 뭐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뭐 3%, 5%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처음 받는 금액이. 그래서 연금의 단점은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연금으로 인해서 내 노후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연금은 사실 신경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달이 나오는 거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월세 받는 거는 내가 뭐 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또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극복하더라도 월세는 물가 상승률로 해서 꾸준히 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아파트로 해서 월세를 받는 걸로 해서 노후 대비를 하겠다 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잘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난 노후가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을 것 같지만 20년 후 30년 후에 100만 원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뭐 짜장면 값 지금 뭐 7천 원, 8천 원 하는데 또 10년 전에는 뭐 3, 4천 원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가치가 반값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연금을 받아도 노후 대비가 될까 말까 하는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식, 배당주 이게 뭐죠? 그 애플이랑 테슬라 애플, 배당주에서 배당주 등. 그래서 1억 8천으로 3억 5천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식 투자도 좀 관심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 뺄 때 세금이 있는데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3% 이상이거나 대주주거나 뭐 10억 이상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세금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세금이 없는데 이게 1억 7천을 올랐어요, 여러분. 1억 8천 투자해서 3억 5천, 1억 7천 올랐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김포 아파트는 투자금 대비했을 때 2천만 원인데 2, 3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비교해봐도 오히려 부동산 투자가 더 낫다. 그리고 이거는 김포 풍무지구 이거는 2018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2018년도면 김포가 조정 지역이었어요? 아니면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이었거든요. 비조정. 그러면 여러분 1주택이잖아요. 지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럼 1주택이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예. 근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 즉 22%, 24%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투자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잘만 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사례로 말씀드리면 아, 내가 왜 주식보다 부동산, 미국 주식보다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정희님, 저분은 저랑 같은 동네 사시네. 맞아요. 최정희님도 한번 그 상담 신청해서 제가 김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김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저도 김포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합동역 토지, 여기가 이제 당진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2,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터지면은 괜찮은데 또 안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 토지는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획부동산에서 사면은 개발이 안 되는 토지들이 많아요. 왜 사셨는지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획부동산에서 샀는지. 근데 대부분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기획부동산에서 소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500이면은 되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기획부동산 수법이 이제 잘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쪼개서 파는 거잖아요. 쪼개서 이제 파는 건데 요새는 또 상가들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상가 재건축 받으려고 쪼개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왜냐면 그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파트를 받으면 좋겠지만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본인이 이제 사갖고 그거를 다시 재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매업자네, 도매업. 도매업자, 예. 부동산 도매업자. 예. 근데 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이 이미 사놓고 그걸 분할해서 파는 게 기획부동산 수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유튜버가 하고 있다. 네. 조심하셔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 유튜버가 그런 식으로 상가 재건축을, 그러니까 상가 재건축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서 요거를 이제 재건축되는 지역을 이렇게 쪼개서 분할해서 이제 매도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이제 고객 유치를 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 리플은 4천만 원 했는데 마이너스 30-40%다. 그래서 역시나 그죠? 비트코인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전 아니다. 아니고 주식도 미국 주식, 배당주 등 이 배당주라는 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배당주 펀드 제가 얘기하면서 배당주 얘기했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모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락에도 조금 좀 덜 빠지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싹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방송했던 거. 그러면 한 번 더 기억에도 다 남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수입이 400에서 450이고 월 지출이 250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싱글년대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신 거고요. 첫 번째, 다 팔고 서울 광명 갭 5억대로 매수를 할까요? 실거주는 버거운 게 이 풍무랑 여의도 오피스텔 팔고 어머니가 목동의 나홀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팔면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팔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증여세 문제도 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증여보다는 상속이 그 공제 항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증여세는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이지만 상속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팔고 서울이나 강명에 갭 5억대로 매수를 하면 그리고 본인이 전세 끼고 사놓으면 본인은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전세가 10억이고 5억으로 이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억은 언제 벌어서 또 사냐고요. 10억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럼 10억도 모으려면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실거주는 버겁기 때문에 요건 아닌 것 같고 오피스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피스텔 매도 후 김포 보유, 비규제 갭 투자 이건데 일단 오피스텔은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팔리는 게 문제지, 안 팔리는 게. 그래서 조금 시기를 기다려서 팔 수 있으면 팔아라.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어차피 일반 세율일 거니까 일반 세율로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 오피스텔도 그 거주를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면은 이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과세로 팔 수 있으면 비과세 받는 거고, 안 되면 오피스텔 팔고 이 김포 풍무 아파트는 이제 2년 보유해서 비과세로 파는 전략,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오피 매도 후 김포 보유해서 비규제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건데, 김포는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5호선 호재가 곧 임박했어요. 5호선 호재가 발표가 날 거예요, 노선이. 그래서 그거 보고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풍무지구는 김포 5호선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급하게 파실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취득세 완화라든가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그 9억까지 해당이 된다거나 9억까지 되면은 이것도 지금 만약에 7억이면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6, 7억 때 9억 이하이기 때문에 보금자리 대출로 또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 이런 호재가 나온 다음에 파는 것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노선이 발표가 되면 발표, 착공, 완공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가 확정이 되면 조금 올릴 수밖에 없다. 경기가 오르지 않더라도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파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팔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나서 파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비규제 아파트 갭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비규제 지역 갭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새 최근에 그 마이너스 10P 있는 분양권 그런 거, 마이너스 P 있는 분양권 같은 것도 좀 눈여겨보시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 투자하시려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은 돈으로 씨를 뿌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작게 씨를 뿌려놨다가,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당장 입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추후에 2년 후, 3년 후에는 금리도 조금 더 떨어지거나 혹은 좀 더 완화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는 거고, 경기 불황은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 가는 경우는 대부분 3년 이내는 회복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6개월을 하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경기 불황이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에 3년이면 2년 6개월 남았고 2년이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겠다. 지금 너무 좀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고,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캐치해서 미국 금리랑 잘 연동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매도 시점을 우리가 잘 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갭 투자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머니랑 뭐 합쳐서 하시지는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따로따로 하시고 뭐 합치면 또 이렇게 증여세라든가 이런 문제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불리시는데, 김포 풍무동은 5호선 호재 나오고 나서 매도 고려를 하셔라.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내년이 조금 그래도, 왜냐면 보금자리 주택 특례라든가 대출 금리 완화라든가 취득세 완화라든가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수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진다 그거를 떠나서 매수 수요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이런 게 제도가 좀 완화되는 걸 보고 매도 계획을 삼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오피스에도 뭐 급하게 이게 지금 전세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처분하셔라. 그래서 두 개를 다 팔고 하나로 가시거나 아니면 씨앗을 뿌려 놓는 거죠. 적은 돈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뭐 이런 식으로 씨앗을 뿌려놔서 이거를 자금을 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입성하자. 제 전략이 항상 이거잖아요. 적은 돈을. 왜냐면 이 전략이 뭐가 좋냐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저평가된 걸 사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받고, 그 다음에 영끌을 안 해도 돼요. 영끌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영끌을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분산 투자가 된다. 어떤 지역에 또 호재가 있고 어떤 지역에 악재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해서 하셔도 되고, 안 되면 하나만 정리하시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전략. 그리고 지금은
순자산이 6억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시려면 연끌을 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최소 12억 정도 보시면 25평 12억 한다 하더라도 6억 정도는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있다가 이 돈을 6억을 만드셔서 이 돈이랑 보태서 대출 없이 들어가셔라. 그리고 또 남는 돈 또 투자하셔라. 이런 전략이 어떠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여의도 오피는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 팔려면 묵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풀피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팔아야 될 거야. 아까 전세가 2.9억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2.8억에 던진다라든지 그렇지, 좀 오히려. 내려놓고 그렇죠. 매수가 2.5억이니까 그렇죠. 풀피 만들어 놓고 투자자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